안녕하세요. 성건재인 오늘표현이었습니다. 이번 판례는 보증채무자의 범위와 주채무자 변제의 영향, 즉 보증채무의 범위와 주채무자의 변제가 보증채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요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회생 절차에서 보증인의 지위와 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9-22719 판결은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가 보증채무자의 책임 범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보증인이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의무와 주채무자의 변제 효과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사안의 개요는 보험금 지급 및 담보권 실행.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13억 15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주채무자 A햇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해 7억 4,761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7억 원 정도를 회수했습니다. 피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하고 주채무자 A햇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해 7억을 회수했습니다. 보증채무자의 변제. 회생채무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아마 보험회사 한 것 같은데요. 회생채무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2015년분, 2016년분 현금 변제로 합계 약 9,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채무 확인 요청 및 소송 제기.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 변제해야 할 채권 총액 및 출자 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총수 확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이후 2017년분 현금 변제 후 채무 부존재 확인 의소를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최초 성립한 구상금 채무에서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 전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초 성립한 구상금 채무에서 회생 절차 개시 이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기준으로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 전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도 모두 원심 판결을 불복하여 상고를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뭐냐면, 구상금 채무 전액 권리 행사. 피고는 최초 성립한 구상금 채무 13억 150만 원 전액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변제액 기준. 최초 성립한 구상금 채무 전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 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일부 보증 유사 법률 관계.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로 보증 채무가 감면되면 일부 보증과 유사한 법률 관계가 성립한다. 대법원은 최초 성립한 구상 채무 전액이 원고의 현금 변제액 및 출자 전환액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채무재생법 126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앞서 나왔죠. 현존액주의를 논거로 사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두 번째, 일부 보증의 법리. 일부 보증의 경우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를 하면 보증인은 남은 주채무자의 채무 중 보증한 범위 내의 것에 대해 보증 책임을 부담한다. 회생계획 인가 후 주채무자 변제 효과.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의 법적 효과. 보증인의 변제 의무 범위.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금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판결의 법리적 이의는 최초 선언을 판시했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로 보증 채무가 감면되면 일부 보증과 유사한 법률계가 성립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최초로 선언했다. 보증 채무가 감면되면 일부 보증과 유사한 법률계가 성립한다. 학설상으로 논의가 부족했다. 이 부분은 학설상 거의 논의가 없는 쟁점으로 향후 이 법리 구체적인 적용 범위에 관한 논의가 주목된다. 법리 발전 가능성. 회생 절차에서 보증인의 지위와 책임 범위에 관한 법리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채무자 변제의 영향에 관한 쟁점. 현존액주의 적용 부정설. 보증 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해야 할 현금 변제액 및 출자 전액을 확정할 때에는 주채무자의 변제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현존액주의 적용 부정설. 이 견해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해 보증채무자의 실제 이행 범위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보증채무자가 실제로 이행할 원금, 현금 변제액 및 출자 전액을 확정할 때는 주채무자의 변제 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현존액주의에 의하면 주채무자의 변제 금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그냥 변제를 하든 말든 전액 변제가 아니라 원래의 그 금액으로 하니까 이제 전혀 고려를 안 했는데, 이 현존액주의 적용을 부정하면 주채무자의 변제로 인해 보증채무의 실제 이행 범위가 감소하죠. 현존액주의 적용 국면설. 일부 변제인 이상 주채무자의 변제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보증채무는 확정된 의무를 전부 이행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주채무자의 변제와 무관하게 보증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전체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현존액주의 적용 부정설, 현존액주의 적용 긍정설. 대상 판결의 입장은 현존액주의 부정설을 취한 겁니다. 대상 판결은 현존액주의 적용 부정설의 입장을 택했습니다. 즉, 보증인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 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회생은 뭐 저희가 이제 주로 개인 파산하니까 그냥 대략 이 정도다라고 하고 이제 법리만 공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